성장기에 가족의 사랑을 많이 받았던 사람은 자신감이 크기 때문에 실제 생활에서 성공할 확률이 높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프로이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을 달리 해석하면 가정에서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은 대부분 자신감을 가지고 평생을 살아간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릴 때에 위인전을 많이 읽고 좋은 전래동화 같은 책을 많이 읽은 사람들은 큰 범죄에 빠질 염려가 적었고 성공할 확률이 높았다는 그런 흥미로운 조사 결과도 있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우리나라 노인 인구의 78%, 10명 중 8명이 노후에 자식들과 함께 살지 않겠다 이런 답변을 내놓았습니다. 가정의 소중함도 중요하다 할 수 있지만 그 속에서 함께 살고 있는 부부의 소중함이 더 강할 것이다. 이렇게 해석 가능한 대목이라 볼 수 있죠. 어느 강의 시간에 강사가 질문을 합니다. 한 여성에게 앞에 나와서 칠판에 자기와 절친한 사람 20명의 이름을 한번 적어 보십시오. 이 여성은 나와서 칠판에 20명의 이름을 적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곤란한 질문이 나왔죠. 이제부터는 덜 가까운 사람들의 이름을 한번 지워 보십시오. 이 여성은 잠시 머뭇거리다가 이름을 지워나가기 시작합니다. 남편과 부모, 자식 4사람만 남았습니다. 누구를 지워야 할까? 강의실은 갑자기 조용해졌죠. 이 여성은 4사람 중 부모를 먼저 지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한 사람을 더 지우라고 하니까 눈물을 흘리면서 아이의 이름을 지웠습니다. 이 교수가 묻죠. 남편을 버리기 어려운 가장 어려운 이유가 무엇인지요? 모두가 숨을 죽이고 그녀의 답변을 기다립니다. 시간이 지나면 부모는 떠나갈 것이고 아이들도 떠나갈 것이고 일생을 나와 함께 살아가야 될 사람은 결국 오직 남편뿐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답변을 내놓습니다. 그렇습니다. 노후의 인생은 부부가 함께 가는 길이죠. 그래서 오늘 제가 이야기의 제목을 부부싸움 중 아무리 화가 나도 절대 해서는 안 되는 행동 5가지 이런 제목을 한번 붙여봤습니다. 흔히 사이좋은 부부 얘기할 때 금술 좋다 이런 말씀들 많이 하시죠. 금술은 원래 검은고와 비파를 의미하지만 이 어원을 보면 사랑하는 여인을 지칭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다른 표현으로 우리가 원앙새 같다 이런 표현들 하시는데요. 그 진리를 알고 보면 원앙새보다는 기러기가 더 사이좋은 그런 새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기러기는 한번 부부의 인연을 맺으면 평생을 함께 한다는 그런 얘기가 있기 때문에 우리 전통 혼례에 보면 꼭 기러기 한 쌍을 선물하는 그런 관례가 있기도 합니다. 부부싸움 중 아무리 화가 나도 절대 해서는 안 되는 행동 첫 번째, 바로 과거 실수 들추기입니다. 이거 부부싸움 언쟁하다 보면 꼭 그런 얘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옛날에 당신이 어쨌는데 하면서 지나간 그런 과거에 좀 실수했던 그런 얘기들을 끄집어내서 얘기하는 분들 계시죠. 듣는 상대편은 알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 쉽게 끝날 수 있는 부부지간의 그런 싸움, 대화가 자칫 잘못하면 이상한 방향으로 흐를 수가 있습니다. 그 유행가 가사에도 있죠. 과거는 흘러갔다. 이렇듯이 지나간 과거의 얘기를 시시콜콜한 얘기를 자꾸 실수했던 얘기들을 꺼집어내서 상대편을 공격하다 보면 더 화가 나고 이래서 이상한 그런 결론이 날 수 있기 때문에 아무리 화가 나도 절대로 옛날에 실수했던 이런 것들을 꺼집어내서 얘기하는 이런 행동은 해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부싸움 중 아무리 화가 나도 절대 해서는 안 되는 행동 2번째, 바로 논쟁 중 무작정 자리뜨기입니다. 그런 분들 계세요. 화가 나고 막 싸움을 하다가 갑자기 자기가 불리할 것 같으니까 자리를 그냥 박차고 떠나는 사람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어떻게 보면 더 큰 오해가 될 수가 있죠. 상대편은 어떻게 이것을 받아들여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이걸 자칫 잘못하면 상대방이 나를 무시하거나 빈정대는 그런 태도로 비춰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행동은 절대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대화가 충분히 어느 정도 자리를 뜨고 싶다 이러면 양해를 상대편에 이만저만 하니까
잠깐 쉬었다 얘기합시다. 이렇게 양해를 구하고 자리를 뜨는 것이 오해를 줄일 수 있는 그런 태도일 것이라 할 것입니다. 물론 뭐 화가 나서 이렇게 난 상태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은 쉽지 않죠. 그러나 아무리 화가 난 상태라도 가정의 평화, 부부간의 그런 행복을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 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화가 나도 절대 부부싸움 중에 해서는 안 되는 행동 세 번째, 바로 빨리 결론 지으려는 그런 태도이죠.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얘기하다 보면 자기가 이제 불리하니까 이것을 빨리 어떻게 마무리 짓고 상황을 종결해야 되겠다. 이런 상태로 밀고 나가는 분들 계시죠. 대화가 충분히 이루어지지도 않았음에도 상황을 무조건 빨리 끝내야 된다는 그런 압박감 때문에 성급하게 일방적으로 결론을 내리는 분들이 있죠. 이렇게 보면 더 큰 감정의 골이 깊어질 수 있습니다. 화가 난 상태에서 합리적인 그런 대화를 나누는 것이 뭐 쉽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마음을 안정시키고 충분한 대화를 나눈 상태에서 결론을 내려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부부싸움 중 아무리 화가 나도 절대 해서는 안 되는 행동 네 번째, 바로 내가 이겨야 된다는 그런 태도이죠. 흔히 부부싸움은 칼로 물베기라는 그런 얘기들 많이 하십니다. 누가 이기고 지고 하는 그런 게임이 아니죠. 부부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동격이기 때문에 내가 옳고 상대편은 잘못됐고 내가 잘났고 상대편은 못났고 이런 관계가 아니고 부부싸움은 항상 동등한 입장에서 이런 대화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내가 상대편보다 훌륭하고 이겨야 된다 이런 생각을 절대 가져서는 안 된다는 그런 말씀들을 하십니다. 물론 상대편의 그 태도나 행동을 이해하기 어려울 때도 있겠죠. 그러나 그럴 때일수록 서로 다를 수 있다는 그런 것을 인정하고 타협점을 찾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무리 화가 나도 부부싸움 중에 절대 해서는 안 되는 행동 다섯 번째, 바로 상대방을 가르치려 한다는 그런 것입니다. 부부가 아니더라도 상대편이 나를 누가 가르친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 누구나 다 자존심을 상하게 되고 굉장히 마음속으로 화가 나게 되죠. 그래서 부부싸움 중이라도 내가 상대편을 가르친다 이런 입장 태도를 보이는 것은 상대편에게 큰 자존심의 상처와 화를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그런 태도를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부부싸움 중에 아무리 화가 나도 절대 해서는 안 되는 행동 다섯 가지 이런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엄마를 부탁해라는 그런 소설책이 있었죠. 그 남편이죠. 아버지가 무심결에 그런 한 행동 이런 것들로 인해서 큰 가정에 그런 사건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화가 난 상태에서 섣부르게 행동하거나 이런 말씀을 함부로 하시면 쉽게 끝날 수 있는 부부싸움의 그런 것들이 크나큰 수습하기 어려운 그런 파국으로 치닫을 수 있기 때문에 각별히 조심하셔서 이렇게 대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저희 희망아고라를 찾아주셔서 감사드리고 앞으로 더 좋은 내용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